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서대문구 생활문화 활동을 돕는 서통발랄입니다. 저는 생활문화 활동가 박초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2021년 생활문화 서통발랄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시작할 사업은 콩닥콩닥 배움터라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교육 사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콩닥콩닥 배움터, 네, 첫 번째 강의는 생활문화 사업을 찾고 기획서를 써보는, 그야말로 첫 단추를 끼워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고 또 한번 지원을 해서 어떤 지원 사업에도 함께 해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막 서류가 너무 많고 이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손을 놓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문화 기획 전문가 김수민 강사님을 모셨어요. 오늘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사님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의 재미나게 들으시고요. 저희 서통발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까먹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앉아 계신 자리에서 김수민 강사님을 향해 소리 없이 박수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김수민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통발랄 생활문화인 여러분, 문화기획자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 같이 저희 생활문화 첫 단추를 함께 끼워볼 예정인데요. 오늘 사실 뭔가 화면 건너서 만나고 있지만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원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도 헤매면서 많이 길을 찾았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꿀팁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문화 사업을 찾고 또 생활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을 함께 이해해보고 기획서를 쓰는 팁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볼 거고요. 그리고 함께 지원 사업 첫 단추를 마구 끼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팁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채팅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문화기획자로 축제 혹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예술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 김수민이고요. 최근에는 은평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일상문화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기타 여러 서울 청년주간 프로그램 그리고 서대문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같은 지원 사업들에 많이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얼마나 참여해 보셨는지 접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먼저 지원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면은 좀 지원 사업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조금 더 이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시작되는 시작점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생겼고, 무엇을 포인트로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되게 확 와닿아서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란 실제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가 1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 수많은 사업들이 파생되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활 문화를 조금 이해해 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생활 문화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 나에게 생활 문화를 활성화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진짜 첫 단추를 끼워볼 건데요.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는 법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력, 그리고 통찰력, 전달력, 현실 가능성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정보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알아야 지원 사업에 작성을 하겠죠. 사실 모르면 이제 그만큼 기회가 사실 저에게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알아야 쓴다라고 해서 제가 좀 사실 요새는 이제 그 지원 사업의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지원 사업을 정리를 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예전엔 사실 개개인별로 많이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알 수 있는 채널들을 저장을 몇 개 해두시고 수시로 정보를 체크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채널을 조금 자세히 볼 예정인데 이제 먼저 카카오톡 채널 위아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 지원 사업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업이나 이제 많은 구청의 소식들까지도 지원 사업들을 많이 나열하고 이제 취합해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클릭하셔가지고 위아츠를 검색해 주시면은 플러스 친구의 이 문양을 가진 이제 친구 1844명을 가진 위아츠 채널이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소식에 7월 3주차까지 예술 지원 사업 소식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매 주마다 업데이트돼서 이제 각 예술 군별로 장르별로 이제 지원 사업들을 이제 지원 사업 소식을 전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카카오톡이 불편하시면은 블로그로도 그 매 주마다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추천드리는 채널이고 또 사실은 들여다봐야지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지원 사업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많은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쭉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이제 유튜브 채널로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 아투놀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인데 이제 여기에서 각 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그 총 이제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색도 가능하고 이제 키워드를 이제 제가 원하는 걸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 사업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즐겨찾기를 5개 정도 해놓고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지금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지금 지원 중인 지원 사업들이 배너로 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우리 생활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이제 재단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예술 혹은 생활문화, 일상문화를 다루고 있는지 확산시키고 있는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활동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면 우선은 굉장히 편리하게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의 페이지를
좋아요 해놓고 팔로우해서 그 소식을 계속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약에 지원 사업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알았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막막하고. 그래서 어떤 것부터 명확하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사업 공고문에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모든 사업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고 쭉 잘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시로 계속 말씀드린 은평문화재단 일상문화 발굴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이제 지역 주민 스스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하고 지역 이슈 및 지역 주민의 생활 속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문화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 이슈, 지역 주민 생활 속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인지 잘 보시고 작성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부합하지 않는데 그 지원서를 쓰면 사실 조금 많이 벗어났는데 시간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결이 잘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읽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진짜 내가 명확하게 이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공모 내용, 이제 세부 내용 같은 걸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 공모 사업이 어떤 지원을 하고자 생겨난 공모 사업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상 문화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제 명확한 한 줄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 혹은 일상 공간을 재구성하는 이제 혹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는 혹은 이제 사적 문화 활동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여러 예시들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여기에 부합하는지 혹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풀어낼 것인지 혹은 기획을 할 것인지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공고문에는 심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문화재단의 이제 다른 사업에서 제가 심의 방식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에 올라왔었던 블링크라는 일상문화 지원 관련한 사업이었어요.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 제안해서 그 가로를 채워보는 굉장히 열려 있는 일상문화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 심의 방식도 굉장히 사실은 그냥 적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질문들을 계속 지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할 때 어떤 지점에 내가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할 것인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확장 가능성과 이제 솔직함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제 다른 사업은 또 다른 키워드를 심의 기준으로 들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보시고 맞춰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공고문에 이렇게 많은 답이 있으니 한번 이제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실 때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는 것을 이제 팁으로 전달드리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통찰력으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지원서 작성도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가끔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풀어야 할지, 이제 시작 문서 작성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금 방향이 잡히지 않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공고문을 펴서 그 사업이 어떤 걸 지원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 팁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그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면 조금 더 그 맥락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문화 말고도 창업이라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삶 속에 많은 부분에 녹아져 있습니다. 교통이라던가 이제 정말 이제 모든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지역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지, 그렇잖아요. 사실 세금을 그냥 내가 혼자 쓰는 건 사실 절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공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흐름을 통해서 지원 사업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더 이해하시면 조금 더 뭔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좀 더 그 연결고리를 만드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통찰력을 저는 여러분들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제가 이제 실질적인 좀 뭔가 앞서서는 좀 뭔가 이해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밖으로 발화하는 지점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수많은 지원서 속에서 읽고 싶은 지원서가 되려면 어떤 지점들을 잘 챙겨야 할까에 대한 지점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노하우까지도 다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집중해서 같이 함께 단추를 끼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원 사업에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서들이 들어와요. 저도 막 심사 같은 거를 보면은 정말 사실 그 심사 시간 동안 다 보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지원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열심히 꼼꼼히 읽으려고는 하지만 사실 더 눈이 가는 기획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전달력을 가진 기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력이나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쨌든 지원 사안에 녹이는 법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우선은 얼마나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이해도가 있는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전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논문 사이트를 이제 논문을 사실 다 읽긴 힘들고 그냥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정도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즐겨찾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검색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보면은 확실히 저도 이제 기획할 때 조금 더 잘 풀리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 지식이 있는 만큼.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게 이제 여러 그 리스 홈페이지예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인데, 이제 여기서 항상 검색을 해보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문서 공개 자료 페이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정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행한 서류들이 공개가 되는데 뭐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되지만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작년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시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공문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사전 배경이 생겼다. 그러면 이 다음은 이제 서류 속에서 내 사업을 한 줄로 이해시킬 슬로건을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 지원 사업에서 그 수많은 지원서 속에서 우선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처음부터 전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제가 썼던 지원서를 잠깐 들고 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상 속 양조 문화를 알아보며 여유를 마주하는 시간 은평풍류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제가 넣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실제로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지역민들과 같이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해서 이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앞에 그 붙여진 이름 없이 슬로건 없이 은평풍류라고만 작성을 했으면 사실 이 문서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끝까지 모든 지원서를 읽어보셔야 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양조문화 프로그램이구나 뭔가 이렇게 초기에 이제 이해를 하고 지원서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내 사업을 이해시킬 슬로건을 짓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 사업에 이거는 처음부터 적으실 필요는 없고 지원서를 다 작성하시고 함축적으로 내 사업을 설명하는 주제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보는 이의 편리성 혹은 내가 이 문서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문단마다 핵심 요약 한 줄을 적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사실 또 이거 역시 그 프로그램과 이제 동일하게 이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좀 더 명확히 세네 줄을 읽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를 지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핵심 요약을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 사업이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향을 지닐지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는지 실제로 기획할 때도 다시 좀 초기 이제 토대를 잡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문단마다 핵심 요약 한 줄을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단에는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장문이 나오게 됐을 때 이렇게 가독성을 위해서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원 신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으니 쓰다 보면은 너무 이제 장황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데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막 이제 쓰다 보면 줄글이 되고 편지 형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지원서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뭔가 서술형 이제 뭐 구두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내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도 명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이나 취지에서 그 부분에서도 좀 명료하게 전달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표나 엔터, 이제 밑줄, 이제 폰트 굵기, 실질적으로 문서 안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활동 세부 계획
표를 붙여놨는데 사실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글로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글이 굉장히 많게 되면은 문서가 굉장히 너무 텍스트가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피로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사업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표라던가 이제 사진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그 1번 이제 뭔가 대 항목에서도 굵기를 줘서 조금 더 구분을 준다거나 이제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집행해서 이 담당자가 혹 담당자가 그 프로그램을 뭔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 분에게는 이 사업비를 드려도 되겠다라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사업 규모에 비해 너무 큰 뭔가 사업에 대한 이제 지원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규모에 비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크면 사실 이거는 실행할 수 없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현실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제가 기획해서 너무 내 자식 같고 너무 괜찮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게 이 지원 사업에 맞는지 이거 실행이 가능할지 기간이라던가 규모 이런 지점들을 많이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춰 봤을 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내가 너무 낭만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몽상적인 이야기는 아닌지 계속 쓰면서 생각해 보시고 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이제 치우치지 않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예산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뭐 회의비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한다거나 실행 불가능한 수준의 뭐 디자인비를 책정한다거나 디자인물을 엄청 많이 만들 거라고 계획서에 써놨는데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을 썼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수립까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 예산서 작성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굉장히 처음 듣는 단어도 많았어요.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뭐 무슨 식이라는 단어, 이제 뭔가 이제 뭉뚱그려서 일식 뭐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원 사업이 선정됐을 때 뭔가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진 않아서 많이 세부적이진 않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설정할 때는 예산 편성 기준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서는 회의비가 13,000원밖에 쓸 수 없는데 굉장히 회의비를 많이 잡아놓으면 이것은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돼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실은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을 확인해서 그것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도 이제 정산이라는 이제 만약에 그 단계를 가진 지원 사업이라면 굉장히
혼란이 되지 않는 정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초기에 설정하는 것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 편성 기준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횟수, 인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이제 명시해 주는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서 그냥 나는 다갑이 8만 원 쓸 거야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4,000원을 10명이서 이제 2회에 걸쳐서 쓸 거야 라고 이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을 이제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 아래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 재료비는 따로 있진 않지만 어떤 재료인지 명시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문구, 테이프랑 뭐 노트를 사겠다, A4 용지를 사겠다. 재료비라고 하고 괄호 안에 이렇게 어떤 재료를 살 것인지까지도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자인물도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나는 현수막을 80만 원에 제작할 거야. 뭔가 내 프로그램 리플렛을 80만 원에 제작할 거야가 아니라 수량을 적어주는 것. 이제 몇 부, 이제 뭐 5천 원에 몇 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 사업 금액을 설정하실 때 이제 너무 아무래도 정말 실제로 이뤄지는 금액을 반영하시다 보면은 종종 이제 100원 단위까지도 이제 예산서에 적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에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100원, 1000원 단위가 나오는 것은 이제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지원 사업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지원 사업비 그대로 이제 아마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원 단위가 나오게 되면은 좀 분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거는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갈무리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그냥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지원 사업이더라도 뭐 조례까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뭔가 시작되게 됐는지 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맥락이 더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더 훨씬 저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자와 이해하고 있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뤄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초기에 서울문화재단의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처의 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그 친절하게 그 사업의 방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한번 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력, 통찰력, 전달력, 현실 가능성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보력에 대한 부분, 이제 위아트라던가 아트도리 관련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체크하는 것. 그리고 통찰력, 사업 목적 선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업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공공성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결국에 문서로 설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써보면서 아까 이제 제가 드렸던 팁들 있잖아요. 뭔가 굵기라던가 슬로건을 지어보는 것 이런 거를 많이 반영해서 이제 공모 신청서 작성에 대한 근육을 키워보는 것, 그렇게 전달력을 키워보는 것, 그리고 공공 지원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 이렇게 4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되게 긴 시간 동안 화면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원 사업에 관련된 공공 쪽의 일을 많이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저는 늦게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원 사업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저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실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뭔가 지원 사업을 알게 됐을 때 혹은 지원 사업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